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불장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지난 7월의 경우는 월간 수도권의 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17%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 기록은 13년 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장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이 불장인 상황이다라는 점인데요. 자, 먼저 주간마다 매주 동향을 점검해 드리고 있죠. 자, 결론은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이 불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세금 걱정, 그리고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이처럼 전국이 불장일 때 집을 지금 사도 되는지 어떤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4주째 역대 최고 수도권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보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또 올랐습니다. 무려 주간 상승률이 0.39%로 이 정도 되면 거의 집값이 급등을 지나 폭등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역시 주간 상승률이 0.20%면 굉장히 높은 숫자고요. 특히 서울 중에서 강남 3구의 경우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죠. 이들 지역마저도 0.23%로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또 높아졌다라는 점. 경기도의 경우도 0.49%로 또 높아졌고, 그리고 지방의 경우도 0.21%로 또 높아졌다. 자, 즉 시간이 가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국의 집값 상승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간 상승률을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국이 주간 상승률이 0.30, 수도권이 0.39, 그리고 지방이 0.21%로 전국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색깔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으시겠죠. 이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이 어딜까요? 어디가 가장 붉은가요? 바로 수도권이다. 수도권,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인천 할 것 없이 상승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눈에 띄시죠. 제주도가 무려 주간 상승률이 0.53%로 굉장히 뜨겁다. 그 외의 지역도 강원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할 것 없이 그 상승률이 점점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요.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 중에서는 가장 서울 중에 외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외곽 지역 중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높고 그동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역들이 바로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일대, 그리고 강성구의 서울 지역 중에서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추세고요. 그 외에 가장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3구마저도 상승률이 대폭 커지고 있다. 그리고 관악구까지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대선이 앞으로 있을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4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의 상승률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한 4년 동안이죠. 2018년 4월에서부터 올해 6월까지의 집값 상승률을 보더라도 그 한 3년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전체 집값이라고 하면 아파트와 단독, 연립, 빌라 포함했을 때 집값 상승률이 무려 36%나 상승했다. 금액으로 보면 2억 2천 정도 오른 값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만 본다라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이 3년, 4년 지나는 상황 속에서 무려 58% 상승했다. 집값으로 보면 4억 2천 정도 상승하는 추세다라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집값이 안 잡히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전국이 불장으로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물며 6억 이하의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5월부터 최근 1년간을 보더라도 오히려 작년에 38만 2,643가구 정도 됐던 6억 이하의 그나마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한 4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그리고 한 3개월 지나고 최근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6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17만 6,186가구 정도로 그만큼 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만큼 6억 이하의 아파트마저도 6억 이상으로 훌쩍훌쩍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서울 아파트 비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살 아파트가 중저가 아파트, 살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추세 때문에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를 못 사게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다세대 주택, 빌라 쪽으로 가는 추세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 쪽 정도 6억 이하에 구입할 수 있는 주거용 주택 상품이 다세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1년간의 또 집값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국 그리고 수도권, 지방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국에 작년 2020년 1월부터 이맘때까지 1월부터 한 8월 달까지의 집값 상승률, 아파트값 상승률이 3.56%, 그리고 수도권은 5.05%, 그리고 서울 지방의 경우는 2.16%였는데요. 자, 1년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들어서도 집값 상승률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1월에서 8월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8.40%로 한 1년 사이에 무려 2.36%가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수도권은 어떨까요? 작년보다도 올해 1월 8일에서부터 8월까지 10.23%로 작년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또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지방은 또 어떨까요? 작년에 2.16%로 최근까지 올해 6.69%로 오히려 지방의 상승률이 더 커졌다. 무려 3배 이상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 정부 들어서 많은 규제들이 쏟아졌었죠. 무려 뭐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26번, 27번의 고강도 대책이 나왔지만 뭐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전국 매매 전세값 상승의 원인과 그리고 전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의 결과도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패닉바잉이라 그러면은 3040 많이 들어보셨죠? 30대층에서 40대층까지가 패닉바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권에도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 3040 세대에서 최근들의 추세는 이제 이분들은 살 만큼 다 샀고요. 1, 2년 사이에 다 샀고 이분들이 다 산 만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최근 추세를 보면 더 내려왔다. 연령대가 더 내려오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30 세대들의 패닉바잉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대들의 어려움은 뭘까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부동산 중에서는 역시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내려왔다. 많이 쏠리고 있다. 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입법 부작용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부작용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매매 가격과 전세 갭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책 규제의 강화에 따라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여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반 재고주택 공급이 사라졌다. 그것뿐일까요? 고강도 규제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재건축 초과 이 환수제 등 고강도 대책 때문에 서울권에 신규 공급은 있을까요? 아니죠. 신규 공급마저도 규제 때문에 고강도 대책 때문에 신규 공급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 입주 물량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 이 추세는 한 5년 정도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5년 이내에 집값이 잡히기는 여러 뭐 대외적인 변수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어렵다라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도 세제, 특히 양도세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정부에서 생각을 달리 해본다면 이렇게 양도세를 계속해서 쪼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쪼이면 쪼일수록 어떻습니까? 시중의 매물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이라도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는 편이 집값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망을 내려보면 정책에 따른 매물 풍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다가 신규 공급 부족마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매매와 전세 가격은 급등을 어떻게 잡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도 과열되고 있는 추세고요. 서울의 경우는 빌라 다세대 주택의 인기마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부터 살펴보면요. 서울의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최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 아파트로 번지고 있고 최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안성이라고 하면은 경기도에서 끝자락이죠. 끝자락인 안성마저도 전국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한 주간 상승률이 무려 0.94%, 1%를 육박하고 있다. 그럼 한 달에 4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간 1% 정도 상승한다면 한 달에 4% 상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경기도는 지금 폭등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거주자들이 지방 아파트 원정 투자 역대 또 최고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전국의 아파트 불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이 요즘에 인기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서울권의 공공, 민간 재개발 공급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을 정부도 느끼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공,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세대 주택 빌라에 관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서울 소규모 재건축이라도 또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다세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30 세대들을 말씀드렸죠. 자금력이 부족한 2030 세대들 그리고 청약 가능성이 부족한 2030 세대들 매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은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면 뭐니 해도 여러분들의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 계획이죠. 내가 자금 여유가 많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자금 여유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 내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략한다면 반드시 이런 불장인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또 재테크로 또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